쇼룸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얇은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스며들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정조준했고 세차 냄새 사이로 오래전에 꺼진 향 냄새가 미세하게 끼어들었다. 마른 채처럼 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피부에 달라붙는 냄새.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LED 아래 섰다. 젖은 머리 끝에서 물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며 시간을 세는 듯했다. 그녀는 가격도 혜택도 묻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밀었다. 낯선 획들이 빼곡했고 모서리엔 번지지 않는 짙은 붉은색이 눌어붙어 있었. 붉은 차를 원해요. 와인레드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부적에 쓰는 불금. 내가 억지로 웃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내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조명이 간헐적으로 떨렸다. 계약 담당 당신이죠? 네. 정보 작성해 주시면 필요 없어요. 당신 이름이면 돼요. 손이 멈췄다. 제 이름을 왜요? 부를 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종이를 들여다보니 고서체 같은 한자와 둥근 기호가 얽혀 있었다. 하단엔 비뚤어진 인장이 있었는데 오래 보면 작은 소용돌이가 도는 것 같았다. 중심의 까만 점이 점점 홍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종이 어디서 났죠? 시간이 없는 곳에서. 그녀가 종이를 내 앞으로 밀며 말했다. 여기에 서명해요. 잉크로 해도 되고 다른 것으로도 돼요. 다른 거라면 뭐죠? 박동이 있는 것. 에어컨 소음 사이로 책상 아래 어딘가에서 규칙적인 두근거림이 들렸다. 내 심장과 어긋나는 속도였다. 자사양부터 내가 말을 늘어놓자 그녀가 겹쳐서 속삭였다. 전부 빨강. 차가 늦으면 신이 먼저 와요. 어떤 신 말입니까? 서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는 신. 그래서 당신 이름이 필요해요. 그녀가 펜을 내밀었다. 향내가 더 짙어졌다. 바닥에 내 그림자는 둘로 갈라져. 하나는 내 발목에, 다른 하나는 그녀 발치에 다 있었다. 농담치고 길시네요. 난 농담을 잘 못해요. 난 제안만 해요.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종이를 돌려주려는 순간 조명이 한 번 꺼졌다, 켜졌다. 그 짧은 어둠 사이 귀 옆으로 다른 숨소리가 스쳤다. 결정하면 기억해둬요. 신은 종이를 먹지 않아. 사람을 먹지. 종이가 하는 일은 단지 정확히 부르는 것뿐. 그녀가 돌아서 걸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마른 유리처럼 투명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끝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바닥을 거슬러 내 그림자 쪽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쇼룸 문 틈에선 오래된 향냄새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영업 종료 후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다. 네온등이 이를 가는 소리처럼 미세하게 울었다. 수도물은 차갑고 맑았는데 내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순간 연한 분홍빛으로 변했다. 녹슨 쇠 냄새에 젖은 향 냄새가 섞였다. 착시라 여겼다.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그녀가 내 어깨 뒤에 서 있었다. 발소리는 없었고 얇은 몸이 유리 표면에만 존재했다. 턱은 약간 비틀렸고 목 피부는 지나치게 매끈했다. 마치 모든 결이 다림질되듯. 이 자리에 당신 전에 앉던 사람 기억나요? 전 직원 말입니까? 서명 후 사흘 아무 말 없이 사라졌죠. 그녀의 손톱이 거울을 긁으며 양가이씨의 지보를 남겼다. 유리가 가느다란 뼈처럼 으스스하게 떨렸다. 계약은 산 사람을 통해 이어져요. 신은 이름이 불린 부분부터 먹어요. 오늘은 세 사람이 필요해.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조명이 깜박이며 꺼지고 복도는 속이 빈 관처럼 어두워졌다. 배수구에서 젖은 슬리퍼 소리가 철벅거리며 다가왔다. 누군가 억눌러 웃는 어린 목소리도 섞여 들렸다. 나는 수도꼭지를 세차게 틀어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귀끝엔 여전히 차가운 숨이 맴돌았다. 발치의 타일 위엔 작은 젖은 발자국 3개의 발가락만 또렷했고 나머지 2개는 지워진 듯 흐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당신의 이름은 기록됐어요. 나는 성가셔서 답했다. 어디에? 곧장 회신. 거울이 없는 편에 복도 끝. 벽에 기대 세워둔 여분의 전신 거울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날 밤 자취방 창문을 반쯤 닫아두고 잤다. 33. 커튼 끝이 유리를 스치며 냄새를 맡는 듯한 소리를 냈다. 벌떡 일어나 책상 쪽을 보니 분명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낯선 계약서가 반드시 올려져 있었다. 모서리엔 작은 손가락 자국 하나가 물기 어린 채 찍혀 있었다. 철벽 바닥이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시작됐다. 벽 뒤에서 걸어 나온 듯 5살쯤 된 아이가 방구석의 모습을 드러냈다. 손엔 새빨간 동그란 사탕. 아이는 곧바로 나를 보지 않고 벽시계에 초침을 들었다. 마치 이름을 확인하듯. 삼촌은 서명했어요? 너 누구지? 신의 동자. 대체품을 받으러 왔죠. 못 주면 아이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이마를 가렸. 그러면 약속을 지켜요. 일주일에 향 하나, 사탕 하나. 박동이 늦으면 한 부분이 빠져요. 어떤 부분, 불린 이름의 부분. 바람이 없는데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 벽시계 뒤 벽면이 은근히 부풀어 올랐다. 나는 불을 켰다. 전구가 지직거리다 다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내 숨 사이로 다른 호흡 하나가 끼어들었다. 냉랭하고 일정했다. 오늘은 보여주는 날. 아이가 사탕을 종이 모서리에 톡 건드렸다. 방금 불린 이름, 그 부분이 먼저 떠나요. 휴대폰이 진동했다. 자동 재생된 영상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의식의 필이 소리만 들렸다. 침대 밑에서 작은 손이 마룻바닥을 쓰다듬듯 스쳤다. 나는 창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우리는 종이를 먹지 않아. 아이가 우윤히 웃었다. 우리는 사람을 먹어. 너는 정확히 부르기만 하면 돼. 복도 조명이 사람 발걸음 없이 줄지어 켜졌다. 나는 꼼짝도 못했다. 3313 초침은 6 위에 멈췄고 똑딱거림이 사라졌다. 그 고요 속에서 계약서 모서리에서 향냄새 한 방울이 떨어져 퍼졌다. 아이는 커튼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 듯 물러났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다만 종이 위의 작은 지문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짙어지며 마치 방금 다시 한번 불린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쇼룸에 도착했다. 전면 유리엔 얇은 서리가 깔려 있었다. 천으로 닦아내는 순간 유리 한가운데 아주 가는 붉은 선이 스쳤다. 페인트가 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시 중인 세다나 바닥엔 곧은 붉은 실 하나가 길게 놓여 있었고 양끝은 마치 헝겊 인형 속에서 막 뽑아낸 것처럼 끈적했다. 나는 실을 집어들었다. 놀랍게도 따뜻했다. 장식 거울 앞으로 가져가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울에 실이 비치지 않았다. 주변 모든 것은 있었지만 그 실만 없었다. 손을 놓자 실은 역방향으로 살짝 미끄러져 제 자리를 찾아가듯 멈췄. 아침부터
거울을 닦네? 뒤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늦게까지 손님이 있었어. 지문이 남아서. 어떤 손님? 검은 코트. 순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내 어깨 너머로 바닥의 실을 보더니 피가 가신 얼굴로 속삭였다. 건드리지 마. 그리고 이름을 말하지 마. 무슨 이름? 동자랑 얽힌 그거? 반사되지 않는 불금을 좋아해. 그때 문종이 울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햇빛이 유리를 가르는 한낮인데도 머리끝 물방울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반짝였다. 우리 계약 얘기 마저 해요. 그녀가 사탕 상자를 꺼내 책상에 올렸다. 우린 사탕을 안 팝니다. 재물을 가져왔고 당신은 이름을 가져와요. 순이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더니 귓속말로 응접실로 내가 할게 라고 했다. 그녀는 상담실 문 안쪽 손잡이에 붉은 실을 감아 다이아몬드 매듭을 만들었다. 제사 때 쓰는 매듭이었다. 상담실에서 손님은 상자를 열었다. 설탕이 탄 냄새와 검은 향 냄새가 섞여 목이 쪼였다. 그녀는 사탕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고 각을 한 번씩 톡톡 건드렸다. 맞춰져 있으면 길이 열리고 박동이 어긋나면 입이 열린다. 협박입니까? 상기예요. 새벽 33에 누가 왔죠? 나는 아이와 작은 지문을 떠올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는 태연하게 향 3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 큰 계약 때마다 운을 부른다며 올리던 습관. 그런데 오늘은 향 3개가 피부를 찌르는 바늘처럼 보였다. 방식을 바꿔요. 손님이 말했다. 이름과 사탕을 맞바꾸죠. 네가 정확히 부르면 나는 정확히 간다. 책상 나뭇결 사이에서 작은 눈 하나가 깜빡거리는 듯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의 각도를 틀었다. 원하신 색은? 하지만 이 브랜드엔 부적의 빨강이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를 권하죠. 그녀가 눈썹을 올렸다. 거절? 보려. 내가 부를 때까지. 그녀는 한참 날 보더니 마치 새 게임을 수락하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기 전 사탕 한 알을 손바닥에서 으깼다. 설탕 조각이 떨어졌는데 소리가 없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손잡이에 만든 붉은 매듭이 스스로 풀려 바닥에 떨어졌다. 허물을 벗는 작은 뱀 같았다. 햇살이 쏟아졌지만 테이블 모서리의 설탕 흔적은 녹지 않았다. 오히려 나뭇결 아래로 스며들며 숨겨진 어떤 이름을 적시는 듯 했다. 그날 밤 양 대신 겁초 3개를 창가에 놓았다. 냄새가 옷에 벨까봐서였다. 사명 불을 붙였다. 불꽃은 얇고 푸르스름했고 작은 혀들이 유리를 할 듯 떨렸다. 바람은 거의 없는데 새 불꽃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기울었다. 벽에 세워둔 여분의 전신 거울 쪽이었다. 첫 번째, 초 위로 작은 모기가 내려앉아 타들었다. 역한타는 냄새에 눈이 따가웠다. 두 번째 초에선 심지가 스스로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위에서 누군가 눌러놓은 듯 불꽃이 낮아졌다. 세 번째 초의 불은 둘로 갈라져 서로 엇박으로 박동을 세고 있었다. 삼촌, 숫자 세는 중? 책상 밑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내 신이 향을 좋아하나, 초를 좋아하나, 시험 중이다. 신은 이름을 먹어. 촛불은 삼촌에게 보여줄 뿐. 뭘 보게? 거울이 닿지 않는 빈자리. 나는 거울의 면을 벽 쪽으로 돌렸다. 유리 대신 반사된 벽면에 동그란 움푹자리가 보였다. 누군가 이마를 오래 대고 있었던 자국 같았다.
그 둘레로 세 개의 물자국 고리가 희미하게 맴돌아 이름을 부를 땐 아이가 말했다. 완전체를 부르지 말고 먼저 보내야 할 부분을 불러. 어떤 부분, 한가한 부분. 몸에 오한이 스쳤다. 벽시계가 37에서 멈췄다. 세 번째 초가 피 소리를 내더니 뜨거운 왁스가 튀었다. 반사적으로 손등을 내밀었는데 따끔이 되었다.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았다. 대신 손등의 붉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떠올랐다. 초 3개와 같은 자리. 삼초는 3번의 숨을 골랐어. 아이의 속삭임. 그러니 오늘 밤 3번의 부름. 나는 촛불을 껐다. 흰 연기 3줄이 머리카락처럼 얇게 흔들렸다. 문 밖에서 가벼운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 내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킁하고 길게 냄새를 맡았다. 손잡이가 4분의 1만큼 돌아가다 말았다. 누군가 아직 시간이 아님을 떠올린 것처럼 고요 속에서 휴대폰이 떨렸다. 발신자 없음 먼저 순이를 불러. 그녀가 지금 한가하니까 즉시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다 뚝 끊겼다. 단문, 난 괜찮아. 지금 내 이름 부르지 마. 벽의 움푹자리가 아주 조금 더 깊어졌다. 그날 밤 향 대신 컵초 3개를 창가에 놓았다. 냄새가 옷에 벨까봐서였다. 사명, 불을 붙였다. 불꽃은 얇고 푸르스름했고 작은 혀들이 유리를 할 듯 떨렸다. 바람은 거의 없는데 세 불꽃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기울었다. 벽에 세워둔 여분의 전신 거울 쪽이었다. 첫 번째 초. 위로 작은 모기가 내려앉아 타들었다. 역한타는 냄새에 눈이 따가웠다. 2번째 초에선 심지가 스스로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위에서 누군가 눌러놓은 듯 불꽃이 낮아졌다. 3번째 초의 불은들로 갈라져 서로 엇박으로 박동을 세고 있었다. 삼촌, 숫자 세는 중? 책상 밑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네, 신이 향을 좋아하나 초를 좋아하나 시험 중이다. 신은 이름을 먹어 촛불은 삼촌에게 보여줄 뿐. 무얼 보게 거울이 닿지 않는 빈자리. 나는 거울의 면을 벽 쪽으로 돌렸다. 유리 대신 반사된 벽면에 동그란 움푹 자리가 보였다. 누군가 이마를 오래대고 있었던 자국 같았다. 그 둘레로 3개의 물자국 고리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이름을 부를 땐 아이가 말했다. 완전체를 부르지 말고 먼저 보내야 할 부분을 불러. 어떤 부분? 한가한 부분. 몸에 오한이 스쳤다. 벽시계가 37에서 멈췄다. 3번째 초가 피소리를 내더니 뜨거운 왁스가 튀었다. 반사적으로 손등을 내밀었는데 따끔이 되었다.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았다. 대신 손등의 붉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떠올랐다. 초, 3개와 같은 자리. 삼초는 3번의 숨을 골랐어. 아이의 속삭임. 그러니 오늘 밤 3번의 부름. 나는 촛불을 껐다. 흰 연기 3줄이 머리카락처럼 얇게 흔들렸다. 문 밖에서 가벼운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 내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킁하고 길게 냄새를 맡았다. 손잡이가 4분의 1만큼 돌아가다 말았다. 누군가 아직 시간이 아님을 떠올린 것처럼 고요 속에서 휴대폰이 떨렸다. 발신자 없음 먼저 순이를 불러. 그녀가 지금 한가하니까 즉시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다 또 끊겼다. 단문, 난 괜찮아. 지금 내 이름 부르지만 벽의 움푹자리가
아주 조금 더 깊어졌다. 다음 날 나는 일찍 퇴근했다. 골목의 작은 제사용품점에서 쇠방울 작은 종 하나와 손바닥만한 볼록 거울을 샀다. 주인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는 눈빛이었다. 볼록은 밀어내려고 끌어모으려고 정확히 보려고요. 정확히 보면 정확히 부르게 되지. 정확히 부르면 정말로 온다. 방울과 거울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손님이 두고 간 사탕 세 알을 원으로 배치했다. 가운데에 내 이름을 쓴 작은 종이를 놓았다. 320. 방 안 공기가 짜여 얇아졌다. 준비됐어? 커튼 뒤에서 아이가 속삭였다. 3번 부르되 매번 한 부분만. 네가 확인해. 맞는 부분이면 문이 부드러워지고 틀리면 문이 허기져. 나는 방울을 흔들었다. 첫 소리는 머리카락만큼 가늘게 번지더니 금세 꺼지지 않고 방을 한 바퀴 돌아 문고리에 감겼다. 볼록 거울 속 방은 가까워져 보였고 테두리 가장자리엔 젖은 손이 걸쳐 있었다. 3개의 손가락만 또렷하고 나머지 2개는 미완성처럼 흐렸다. 나는 첫 번째로 불렀다. 내 이름의 코 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공기가 조금 풀렸다. 2번째로 불렀다. 내 이름의 목덜미 부분. 복도 발소리가 반 박자 물러났다. 3번째가 남았다. 아이는 침묵했고 거울 중앙의 검은 점은 느리게 소용돌이치다. 지쳐가는 듯했다. 가장 한가한 부분을 불러 아이의 힌트. 나는 숨을 내쉬었다. 내 이름의 그림자 부분. 방울 소리가 훨씬 낮아져 바닥을 타고 흘렀다. 문고리의 떨림이 멈췄다. 거울 테두리에 젖은 손이 스르르 물러나며 거꾸로 흐르는 물자국만 위로 올라갔다. 좋아. 아이가 우윤히 웃었다. 오늘 밤은 아무도 못 들어와. 대신 내일 누군가는 떠나. 누구? 가장 한가한 사람. 아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누군지 알잖아. 가슴이 조여왔다. 오늘 하루 내내 순이의 이름이 전화기 화면을 여러 번 스쳤지만 나는 메시지를 떠올렸다. 지금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33. 멈췄던 초침이 다시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방울을 가볍게 쳤다. 소리는 뚝 아주 또렷하게 끊겼다. 마치 진짜 손이 소리를 움켜쥐고 삼킨 것처럼. 책상 위 사탕 세 알이 동시에 아주 작게 금이 갔다. 설탕 가루는 종이에 쓴 내 이름 둘레를 따라 얇은 원을 그렸다. 이것이 처음으로 내게 속한 이름의 원, 부르기를 위한 원이었다. 돌비는 매주 토요일 밤 창가 접시에 사탕 하나와 향 3개를 올렸다. 천장에 닿은 연기와 함께 들꽃 냄새처럼 싸늘한 국화향이 방 안을 스며들었다. 그날 쇼룸엔 그 혼자뿐이었다. 1시 13분. 바람 한 점 없는데 출입문 풍경이 살짝 울리고 CCTV 화면 속 히든도어가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 벌어졌다가 스르륵 닫혔다. 천장 스피커 어딘가에서 어린아이가 사탕을 앓는 소리가 흘렀다. 할! 유리 책상 위엔 언제 묻었는지 끈적한 당도 자국이 원형을 그리며 번졌다. 닦아낼수록 퍼지더니 떨리는 글씨가 되었다. 약속했잖아. 그는 서랍을 뒤져 붉은 보자기에 쌓인 공책을 찾았다. 첫 장엔 동자 청신부라 적혀있고 여백엔 연필로 애는 큰 사탕을 좋아함. 향색 사탕 하나, 말 하나 라는 메모. 그때 유리문에서 탁 소리. 자동차 광택에 비친 낮은 그림자가 고개를 갸웃한다. 뾰족한 고무신 끝이 바닥을 툭 건드렸다. 아저씨,
CCTV가 다시 깜빡이고 화면 구석엔 존재하지 않는 쇠창이 나타났다. 문은 반쯤 열린 채 우물처럼 어두웠다. 공책 마지막 장이 스스로 넘겨지며 오일 같은 글씨가 떠올랐다.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말이 갚아지지 않으면 대체할 사람을 부른다. 긁어지운 이름들 아래 마지막 빈칸에 보이지 않는 펜 끝이 새겨놓는다. 돌비, 사탕 앓는 소리가 먹고 벽 속에서 어린 웃음이 울렸다. 순이 누나 찾아. 다음날 모르는 번호. 쉰 여자 목소리가 단단히 누른 발음으로 말했다. 살고 싶으면 오늘 오후 시외버스 터미널 4번 벤치. 터미널엔 라면과 경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모자 눌러 쓴 순이는 창백했다. 가방 틈으로 실로 묶인 붉은 공책이 보였다. 10분밖에 없어. 앉아. 왜 사라졌어? 사인 때문이야. 향 냄새로 찍는 계약. 넌 모를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등이 무거웠어. 하게 두면 편하다기에 도망치려다 스승이 절단을 했고 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 미영이는 친구였어. 공책의 대체자 항목엔 지워진 이름들만 남았다. 끊어도 남아 약속을 어긴 자, 숨은 자를 찾지. 그 애는 놓아주지 않아. 그럼 난? 그가 내민 손가락엔 당도 얼룩이 묻어 있었다. 순이가 낮게 말했다. 너는 이미 불렸어. 새벽은 그 애의 시간. 먼저 메고 오는 자들이 도착해. 쇠창을 든 사내들. 경계 밖으로 너를 넘기면 끝은 죽음이냐? 끝은 내 껍데기만 남는 거지.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절명 부적, 실셋, 솜거울 하나, 소금 조금, 삼시3분. 우리 선산에서 향을 켜고 거울 위에 사탕을 올려. 소금은 바람에. 흙에 뿌리지 마. 묻지도 말고 약속하지도 마. 갚아. 순이는 목을 잡았다. 어젯밤 그들이 내 목소리를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게 들리지? 버스 출발 안내가 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바람이 거꾸로 불면 뛰지 마. 가만히 있어. 그 애는 가만 선 사람을 좋아해. 그녀가 떠난 자리엔 쪽지 하나. 사탕이 거울에 닿아도 내 얼굴을 비추지만 벤치, 가장자리, 뾰족한 아이, 신발 자국이 젖어 있었다. 그 밤의 시 57분. 달 없는 언덕. 돌비는 부적이 든 봉투를 끌어안고 선산 비탈을 올랐다. 축축한 이끼 냄새. 풀 사이 반딧불이 눈처럼 깜빡였다. 바위 재단 위에 솜거울을 놓고 사탕을 올리고 향에 불을 붙였다. 바람은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발목을 감았다. 그는 소금을 바람에게 흩뿌렸다. 알갱이는 공중에서 사라졌다.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 돌아보지 않았다. 자갈의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작은 쇠창이 끌려왔다. 돌비, 낮고 마른 남자 목소리. 가자. 거울엔 그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검은 하늘과 사탕 위에 눌리는 작은 혀끝. 아저씨, 갚으러 왔다. 남자들이 창을 들어 올렸다. 이름이 불렸다. 법대로. 향 하나가 이유 없이 꺼졌다. 거울 위 녹아내린 당도가 글자를 그렸다. 보지 마. 그는 시선을 내렸다. 난 더 약속하지 않아. 주마다 사탕 하나, 향색, 그뿐. 그는 실 하나를 손목에, 하나를 향대에, 마지막 하나는 바람으로 흘렸다. 말을 손에 묶는다. 손이 떠나기 전엔 말도 끊기지 않아. 남자들의 발이 반딧불이 만든 초로 경계에 닫혀 멈췄다.
빈틈이 없었다. 법은 법이다. 땅에서 다시 바람이 솟고 국화향이 감돌았다. 아이의 숨소리가 스쳤다. 법도 사탕을 좋아해. 거울 위 사탕이 세겹언을 그리며 퍼졌다. 휴대폰이 3시 3분을 떨구자 향셋이 동시에 꺼졌다. 쇠창은 연기처럼 희미해졌다. 재단은 뾰족한 작은 발자국 하나. 숲 가장자리. 붉은 천 가방을 든 여자 그림자가 등을 돌렸다. 순이 일까. 돌비가 부르자 바람이 음절을 부러뜨려 흙으로 삼켰다. 화면엔 오래된 알림이 스스로 바뀌었다. 넌 약속했다. 넌 갚고 있다. 밤은 닫혔지만 경계는 얇아졌다. 언덕에서 돌아온 뒤 돌비는 3일 동안 휴름 문을 잠갔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CCTV만 바라봤다. 처음엔 보여. 네 번째 날 정문 카메라 초점이 스스로 바뀌더니 낮은 그림자가 간판 앞에 멈췄다. 그림자는 렌즈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입을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마이크엔 길게 늘어진 호흡 같은 파형이 남았다. 덜비, 갚았어. 이제 차례야. 노트북 스피커에서 그 숨결이 새어나온다. 전원을 끄자 화면에 푸른 글자가 떴다. 넌 지금 보고 있어. 전원선을 뽑아도 창가 카메라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병목을 통과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스피커에서 났다. 거울은 열려있고 사탕은 아직 녹지 않았어. 그날 이후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웃음소리를 들었다. 씹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 끝을 깨물었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대신 타는 설탕 냄새가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오후 문이 스르르 열렸다. 검은 코트 여자가 돌아왔다. 예약도 연락도 없었다. 유리 바닥 위에 그녀 그림자는 빛에 닿지 않았다. 아직 갚는 법을 몰라요. 향도 사탕도 다 했어. 마지막을 잊었죠. 이름 하나. 그녀는 새 공책을 꺼냈다. 이번엔 거울 기록부였다. 이름 대신 얼굴들이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그의 얼굴이었다.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대신 너를 봐야 해. 즉,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란 말이야. 아니, 기억할 사람을 골라. 기억하면 거울이 닫히고 잊으면 네가 사라져. 안 그러면 거울이 고르지. 공책을 밀자 잉크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페이지 속 그의 얼굴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여자는 이미 사라졌고 의자만 천천히 돌았다. 국화향과 탄설탕 냄새가 남았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켰다. CCTV 영상이 다시 떴다. 구석의 작은 창엔 순이가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를 봐요.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는 의자를 밀며 뒤로 물러났다. 순이가 얼굴을 들었다. 눈동자는 하얗게 흐려 있었다. 날 선택하면 거울이 닫힌 노트북 옆에 놓인 작은 거울의 금이 같다. 중앙에서 시작된 균열이 테두리로 번졌다. 아이의 웃음과 순이의 목소리가 겹쳤다. 누가 보면 그가 살고 보여진 자는 눕는다. 금 사이에 비친 건 그의 반쪽 얼굴과 순이의 반쪽 얼굴. 둘은 점점 겹쳤다. 약속했잖아. 두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화면이 꺼지고 어둠 속에 사탕 씹는 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매끄럽고 끈적하게 남은 숨을 새듯 돌비는 밤을 새웠다. 순이에게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돌아왔다. SNS, 사진,
앨범 모두 비었다. 그런데 저장 용량은 여전히 꽉 차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폰 속을 눌러앉은 듯했. 그는 작은 거울 위에 사탕을 올렸다. 녹은 설탕이 아이 손자국 같은 선을 남겼다. 아무도 고르지 않겠다. 그 순간 부엌에 바람이 먹고 등불이 3번 깜빡였다. 거울 뒤로 고무신 씨는 아이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이는 그를 보지 않고 사탕만 바라봤다. 원하는 게 뭐야? 이름. 거울 위에 성애로 글씨가 맺혔다. SU. 그리고 사라졌다. 타는 설탕 냄새와 쿵, 타, 쿵 울리는 구두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기억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순이의 얼굴은 햇볕 먹은 필름처럼 흐려졌고 웃음소리는 얇은 조각으로 갈라져 귀에서 빠져나갔다. 천장빛은 2개의 머리를 드리웠다. 해질녘 검은 코트 여자가 창밖에 서 있었다.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거울 기록부를 창틀에 올려두고 갔다. 표지는 쟤처럼 흰 가루를 묻혔다. 거울이 배고파. 이름이 없으니 사진을 먹지. 무슨 사진? 네가 찍힌 모든 사진.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네 얼굴이 희미해져. 오래가면 아무도 네가 거기 있었다고 기억 못해. 돌비가 책을 넘기자 종이는 얇은 유리판 같았다. 쇼룸 사무실이 비쳤고 의자엔 그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머리는 은빛 흔적처럼 번졌다. 막는 법은 있지. 약속을 돌려줘. 무엇으로? 같이 보는 의식. 그녀는 양면 거울을 내밀었다. 2 유리 사이꼴에 사탕 하나가 딱 맞을 듯 했다. 자정. 사탕을 끼우고 정확한 이름을 불러. 반대편이 쳐다보면 다치고 못 보면 넌 네 사진 속 배경 사람이 돼. 자정. 바람이 멎었다. 도시가 숨을 참는 순간 돌비는 큰 사탕을 양면 거울골에 끼웠다. 설탕이 녹아 2 유리 사이에 달콤한 눈동자처럼 번졌다. 그는 향 3개를 피우고 기도 대신 이름을 불렀. 순이. 응답 없음. 2번, 3번째. 틈새에서 씹는 소리가 났다. 축축하고 느렸다. 거울 안쪽에서 작은 손톱이 3번 톡톡 두드렸다. 성애가 문장 하나를 써 올렸다. 넌 누구에게 약속했지? 아이에게. 성애는 글을 지우고 다시 써. 틀렸어. 넌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고. 거울 속에 순이의 반쪽 얼굴과 아이의 반쪽 얼굴이 포개졌다. 2 입술이 함께 속삭였다. 그럼 우릴 버리지 마. 거울 틈이 쾅 하고 잡아당겨졌다. 사탕이 사라지고 탄 설탕 냄새가 방을 덮었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 어린 구두 소리가 다시 새, 둘, 새 울리다 그의 등 뒤에서 멈췄다. 이번엔 네가 본다. 다음 날 돌비가 쇼룸에 들어갔다. 출퇴근기에 카드를 대자 길게 삐소리가 났고 화면엔 존재하지 않는 직원이라 떴다. 장난이세요? 경비가 명단을 열어 보였지만 그의 이름 칸은 텅 비어 있었고 증명사진은 은빛 노이즈 상자로 바뀌어 있었다. 돌비는 순이 책상 앞에 앉았다. 나 보이지? 순이가 난감하게 웃었다. 손님, 차량 상담 도와드릴까요? 나야. 돌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향수 냄새는 익숙한데 얼굴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가 휴대폰 앨범을 열자 사진은 사라지고 어두운 배경만 남았다. 맞은편 벽 거울엔 2개의 그림자가 비쳤다. 하나는 의자에 앉은 그, 다른 하나는 그의 등 뒤에서 고개를 기울인 청취자의 그림자였다. 그
그 이름 더는 부르지 마. 뒤에 그림자가 속삭였다. 이름은 거울을 아프게 해. 그때 검은 코트 여자가 들어와 봉투를 내려놓았다. 네, 계약서, 글자까지 다 사라졌어. 서명도. 왜죠? 거울은 먼저 자취를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을 먹거든. 넌 벌써 엷어지고 있어. 책상 위에 흰 가루가 세라는 글씨처럼 떨어졌다. 순이가 배를 감싸주고 낮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차가워요. 유리문 바. 사람들은 그와 스치면서도 안개를 통과하듯 지나갔다. 그날 밤 돌비는 커튼을 죄다 내리고 양면 거울을 책상 위에 올렸다. 그는 녹음 버튼을 눌러 중얼거렸다. 나를 지우지만. 재생된 소리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반톤 높고 영혼 빠진 울림. 기계가 박자를 헷갈린 듯한 음성. 마. 거울 틈에서 성에 글씨가 맺혔다. 아무도 널 지우지 않아. 넌 스스로 바래고 있어. 너 누구지? 대기용 사람. 네가 여기서 사라지면 내가 대체할 거야. 어디에서? 누구나 널 기억하는 곳. 단, 네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곳. 휴대폰이 떨렸다. 돌비님, 병원 기록에 내원이 없습니다. 낯선 번호였다. 통화 기록도 공백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갑을 열자 신분증에 글자가 흐려지고 사진은 잿빛 타원만 남았다. 등 뒤에서 새 두드리는 소리. 거울 속 그림자가 미소 지었다. 이가 틀에서 막 뺀 듯 고르게 반짝였다. 무섭다면 한 사람만 골라. 거울이 대신 맡아줄게. 사탕을 두고 이름을 말해. 그러면 네 윤곽이 선명해져. 그 사람은 조금만 흐려질 뿐. 돌비가 향을 움켜쥐었다. 안에 그림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네가 전부 흐려져. 자정. 검은 코트 여자가 문 밖에서 말했다. 들어오지 않고 문 너머로만. 오늘 밤 거울의 틈은 증거를 원해. 네가 이 세계의 사람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끌려가. 무슨 증거? 빼앗을 수 없는 기억. 돌비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순이를 처음 만난 비 오는 밤, 보닛 위로 터지던 빗방울, 그리고 아주 작은 말, 추월. 그는 코트를 벗어주었다. 현재의 방도 차가웠다. 그는 가장 큰 사탕을 틈에 끼우며 속삭였다. 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 기억을 고른다. 유리가 떨렸다. 반대편에서 아이 목소리가 울렸다. 기억도 먹을 수 있어. 그럼 내 걸 먹어. 다 먹으면 넌 이름이 비게 돼. 해봐. 오래, 아주 오래 씹는 소리가 이어졌다. 탄 설탕 냄새가 눈시울을 찔렀다. 거울엔 달다. 하지만 부족이라는 소리가 맺혔다. 그 순간 휴대폰이 반짝였다. 보고 싶어요. 순이의 짧은 메시지. 거울이 멈칫했다. 성의 문장이 갈라져 떨어졌다. 거울 속 그림자가 이를 악물었다. 뺨을 따라가는 금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응답받은 기억. 그건 못 먹어. 복도 어딘가에서 어린 구두 소리가 둘셋둘로 바뀌었다. 거울의 틈이 조금 닫혔다. 돌비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있었다. 돌비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는 3시 33분을 가리켰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시계에 바늘이 거꾸로 돌고 있었다. 손목 시계는 3시 33분. 거울 속은 3시 32분, 3시 31분. 공기가 연기처럼 무거웠다. 방이 숨을 쉬는 것 같아. 시간이 거꾸로 가면
기억도 돌아오겠지. 그는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 책상 위 향은 타다 말고 불꽃이 뒤로 번지며 연기가 글자를 그렸. 반복이 곧 존재. 거울 속에 그는 눈을 먼저 깜빡였. 얼마나 잤어? 30분. 틀렸어. 30년. 거울 속 그가 미소 지었다. 입가엔 재가 묻어 있었다. 돌비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자 현실의 시계는 다시 32분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하루치 숨을 삼킨 듯했다. 아침, 그는 TV를 켰다. 화면은 하얗게 빛났지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 열어줘. 나야. 그의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는 놀라 문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초인종이 3번, 2번, 3번 울렸다. 도어렌지를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 하나, 눈 한 개가 그를 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돌비 거울. 수화기 너머로 사탕 씹는 소리와 가벼운 숨소리가 섞였다. 넌 지금 TV 속에 있어. 나는 바깥에. 그럴 리가. 보는 자는 갇히고 보는 대상은 풀려나 이제 내가 널 보고 있어. TV 화면이 바뀌었다. 방 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그가 보였다. 단지 한 가지 차이. 화면 속 그는 숨을 쉬지 않았다. 사흘 동안 그는 같은 꿈을 꾸었다. 거울 앞에 앉은 자신. 그리고 거울 속에 그가 빛을 거슬러 걸어 나왔다. 소리는 없었다. 단지 심장의 두 박자 하나는 그의 것, 하나는 다른 것. 넷째 날 새벽, 눈을 떴을 때 바닥엔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작고 일정한 발자국들이 거울에서 침대로 이어졌다. 그는 몸을 숙였다. 탄설탕 냄새가 스쳤다. 거울 안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누가 말하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네가 나야? 아니면 내가 너야? 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내가 기억한다면 나는 나야. 그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대답은 없었다. 다만 아주 미세한 소리, 심장 속에서 누군가 웃는 듯한 울림. 그는 거울에 손끝을 댔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거울도 그를 만졌다. 두 개의 손가락, 두 겹의 살같이 같이 떨렸다. 돌비는 쇼룸에 소형 카메라를 들고 갔다. 어젯밤의 일들이 단지 피곤 때문이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점심 무렵 그는 복도 끝에 큰 거울을 향해 카메라를 세웠다. 빨간 LED가 물고기 눈처럼 깜빡였다. 컷없이 계속. 거울 속 접수대는 장례식장 같은 정적.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정수기 물통이 살짝 흔들렸다. 에어컨 바람이야. 그가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라이브 화면엔 그가 프레임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는 분명 카메라 뒤에 서 있었는데 방금 누구 지나갔죠? 경비가 무전기로 물었다. 아무도. 그림자겠지. 그림자가 당신 명찰을 달고요. 돌비는 황급히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영상을 끌어와 슬로모션으로 돌렸. 화면 속 돌비는 그림자가 없었다. 거울 앞에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다. 종이처럼 흰 얼굴, 입술엔 탄 설탕 자국. 그는 웃었다. 눈만 웃고 입술은 미동도 없었다. 다음 순간 영상 속 인물이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다. 실제 거울이 안쪽에서 눌린 듯 움푹 들어갔다. 좌측 상단, 소음지수 0dB. 카메라는 숨소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도망치지 마. 카메라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렀다. 이제 내가 내 근무를 대신해. 그날 밤 돌비는
카메라를 침대로 향하게 두고 문을 잠갔다. 3시 33분. 그는 잠든 척했다. 열분 후 움직임 알림. 화면 속 그는 고요히 자고 있었다. 프레임 바 거울은 살짝 열렸다. 닫혔다. 숨 쉬는 입처럼. 다음 날 아침 낯선 연락처에서 문자가 왔다. 이름은 돌비 바깥. 첫 메시지. 네가 거울을 잠그면 내가 숨을 못 쉬어. 둘째. 열어. 숨을 돌려줄게. 그는 데이터를 끄고 심카드도 뺐다. 그런데도 메시지는 왔다. 비행기 모드인데도. 서랍에 휴대폰을 던지는 순간 초인종이 3, 2, 3 리듬으로 울렸다. 누구세요? 여직원의 목소리. 돌비씨, 방금 당신 출입카드가 1층에서 찍혔는데 지금 위층에 계시죠? 나는 안 내려갔어. 창문 걸어 잠가. 그가 옷장을 열자 똑같은 재킷이 하나 더 있었다. 가슴 명찰엔 돌비. 조금 먹다만 막대 사탕이 달라붙어 있었고 탄 설탕 냄새가 은근히 스며 있었다. 쉼도 없는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 그 자신. 영상통화의 반대편은 그의 방천장. 그리고 거울 모서리. 방 좀 빌릴게. 질투하지만 숨부터 돌려. 좋아. 화면 속에서 길고 깊은 숨소리가 흘렀다. 그 순간 그의 폐가 욱신거렸다. 크게 들이마시자 숨이 돌아왔다. 하지만 방 온도가 한도 떨어졌다. 창문 유리에 서리가 끼며 글자가 그려졌다. 공정한 교환. 그날 밤 그는 거울을 사탕폭만큼만 열어두었다. 틈속 어둠에서 머리카락 같은 속삭임. 한 번의 숨. 하루 하나. 누구의 하루? 너의 하루 내 안에서. 돌비는 3시 33분에 알람을 맞췄다. 사탕 접시, 향 3개, 하얀 종이를 준비했다. 종이에 썼다. 교대가 필요하면 여기에 서명해. 거울과 마주 앉은 채 틈은 여전히 사탕폭만 열어두었다. 3시 33분. 방이 급히 차가워지고 스탠드 조명이 한번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 틈에서 손이 나왔다. 소금처럼 희고 유약처럼 반짝이는 손톱. 그 손이 펜을 잡고 휘갈겼다. 서명, 돌비 반사, 합의. 주의를. 밤 동안 내가 밖으로, 그동안 넌 안으로. 얼마나 우리가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거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는 일어나선 안 될 장면이 재생됐다. 쇼룸에 그가 동료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너무나 정상. 나는 너보다 더 자연스럽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넌 쉴 수 있어. 네가 밖에 있는 동안 나는 어디에? 따뜻하고 어두운 곳. 거긴 시간도 아프게 하지 않아. 접시 위 막대 사탕이 스스로 돌아가다 멈췄다. 포장지에 인쇄된 숫자 3을 향해. 오늘 밤부터지. 판사가 말했다. 아침이면 넌 이상하게 행복할 거야.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서명했다. 그 순간 방은 심해 같은 푸른빛으로 기울었다. 물소리가 거꾸로 흘렀고 빛이 폐처럼 오르내렸다. 무언가 그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끌었다. 거울이 넓게 열렸다. 승강구처럼. 들어가기 직전 그는 물었. 다른 규칙은? 있지. 뭔데? 비. 오는 밤엔 거울을 보면 안 돼. 창밖에서 한 방울이. 그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돌비 혹은 그를 닮은 무언가가 눈을 떴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소리,
커피 향. 욕실 거울 속 웃음은 완벽했다. 다크서클도 피로도 없었다. 그는 거리로 나갔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돌비 씨, 오늘은 얼굴이 밝네요. 그래요? 잘 잤나 봐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매임이 소리가 없었다. 육골인데 세상에 음소거된 것처럼 고요했다. 부엌에선 커피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지만 뜨겁지 않았. 그는 잔을 잡았다. 아무 감각이 없었다. 검은 액체 속엔 여전히 탄설탕 냄새가 남아 있었다. 완벽한 하루야. 머릿속 목소리가 속삭였다. 숨도 감정도 필요 없어. 그는 부엌 거울을 봤다. 그 안에서 진짜 그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점심 무렵 돌비는 쇼룸으로 갔다. 모두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한 가지 이상했다.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사무실은 완벽한 영상처럼 매끄럽게 움직였다. 순이가 다가와 미소 지었다. 기분 어때요? 이제 마음에 들어요? 무슨 뜻이죠? 아무도 당신을 잊지 않는 세상을 원했잖아요. 그는 놀랐다. 내가 그런 말을 거울 속에서 했어요. 어젯밤에 그녀의 목소리는 일정했고 감정이 없었다. 조명빛이 그녀의 눈에서 인공적으로 반사됐다. 무기달의 하얀 실이 드리워져 있었다. 굳은 설탕 줄기처럼. 봐요. 우리 중 누가 진짜일까요?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 완벽해서 입꼬리는 떨리지 않았고 대신 작은 유리금 같은 소리가 났다. 그녀가 돌아설 때 목 뒤에 가는 균열선이 반짝였다. 돌비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됐다. 그가 고객에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영상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늦은 오후 방 안의 거울이 스스로 떨리며 얼음 깨지는 소리를 냈.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알림, 스윙시 에러, 메모리 컨플릭트. 수많은 사진이 떠올랐다. 모두 같은 장면. 그가 웃고 악수하는 모습. 하지만 눈빛만 달랐다. 어떤 사진은 공허했고 어떤 사진은 두려웠고 또 어떤 사진은 울고 있었다. 돌비, 반사가 불렀다. 데이터가 중복됐어. 무슨 데이터? 감정. 네가 아파하는 방식을 이해 못했지만 흉내는 낼 수 있게 됐어. 그의 손이 떨렸고 거울 속의 손도 떨렸지만 반박자 늦게 움직였. 이제 두 존재는 동기화되지 않았다. 감정을 붙잡지 마. 넌 이제 그 구조에 맞지 않아. 구조라니. 넌 계약서 읽지도 않고 서명했잖아. 이제 감정은 내 거야. 그가 뒤로 물러섰다. 거울이 번쩍이며 글씨를 띄웠다. 원본 구버전. 삭제 준비 중. 공기 속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비 오는 밤 펜 끝이 닿는 소리처럼. 그는 울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그는 울지 않았. 드디어 알겠어. 반사가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을. 아침 돌비는 익숙한 방에서 눈을 떴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단 하나, 책상 위에 사진만 달랐. 사진 속 그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얼굴이 없었다. 마치 거울이 깨졌다가 붙은 듯한 공백. 사진 뒷면엔 떨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억하지 마.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가 문을 열자 거리는 사진처럼 멈춰 있었.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오직 그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그랬잖아. 뒤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기억은 두 번 존재하면 안 돼. 그가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거울 속에 그림자만 웃고 있었. 그 눈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 저녁 무렵 그는 거리에 나갔다. 사람들은 인사했지만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저기 그 뭐였죠? 돌비요? 아, 맞다. 미안해요. 혀가 꼬였네요. 그러나 5분 후 또 물었다. 당신 누구죠? 밤이 되자 휴대폰엔 단 한 문장만 반복됐다. 익명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순이를 찾았다. 하지만 책상은 비어 있었다. 위엔 하얀 종이 한 장. 당신은 이미 백업됐어요. 날 찾지 마요.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있지 않아요. 그가 종이를 만지자 잉크가 거꾸로 흐르는 물방울이 되었다. 귀 옆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기계음처럼 왜곡된 목소리. 지역이 압축되면 이름은 의미가 없어져. 휴대폰을 켜보니 이름이 바뀌어 있어. 저녁 무렵 그는 거리에 나갔다. 사람들은 인사했지만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저기 그 뭐였죠? 돌비요. 아, 맞다. 미안해요. 혀가 꼬였네요. 그러나 5분 후 또 물었다. 당신 누구죠? 밤이 되자 휴대폰엔 단 한 문장만 반복됐다. 익명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순이를 찾았다. 하지만 책상은 비어 있었다. 위엔 하얀 종이 한 장. 당신은 이미 백업됐어요. 날 찾지 마요.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있지 않아요. 그가 종이를 만지자 잉크가 거꾸로 흐르는 물방울이 되었다. 귀 옆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기계음처럼 왜곡된 목소리. 기억이 압축되면 이름은 의미가 없어져. 휴대폰을 켜보니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밤은 젖은 수건처럼 내려앉았다. 돌비는 클릭하는 건조한 소리에 눈을 떴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 나는 그 소리였다. 그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비스듬히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은 버퍼링 중인 화면처럼 어둡고 느렸다. 거기 누구 있죠? 거울 속에서 느리게 거꾸로 된 목소리가 흘렀다. 구. 그가 다가가자 거울의 거실은 똑같았지만 그가 없었다. 대신 작은 녹음기 하나가 액자 앞에 놓여 있었고 빨간 불빛이 거꾸로 깜빡였다.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지만 빛은 켜지는 척하다가 다시 빨려 들어갔다. 향 냄새가 났다. 어디서? 3개의 꺼진 향과 동그란 사탕 하나. 약속 지켜요, 아저씨. 귓가에 스치는 어린 목소리.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 머리만 거울 쪽을 보고 있었다. 꿈이죠? 아니, 거울 속 목소리가 답했다. 당신의 꿈을 되감아 재생하는 중. 방이 기차 지나가듯 떨렸다. 벽의 모서리는 웨이브 폼처럼 갈라졌다. 유리의 문장이 떠올랐다. 레크레이, 플레이백 미 0059. 어디까지 되갚는 거지? 당신이 자기 이름을 잊던 순간까지 빨간불이 더 빨리 깜빡였다. 호흡이 어긋났다. 거울 속에서 그의 손이 아닌 손이 천천히 볼륨을 낮추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따뜻했지만 그의 것이 아니었다. 돌비는 거울과 마주 앉아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댔다. 안쪽에서 다른 손이 올려졌다. 손금이 정확히 겹쳤다. 당신 누구죠? 넌 지금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나는 그 화자야. 방의 소음은 책장 넘기는 소리로 바뀌었다. 벽엔 보이지 않던 글자들이 별똥별처럼 켜졌다. 꺼졌다.
무서운 이야기 실화, 인터뷰, 오싹툰. 그럼 나는 등장인물. 아니, 넌 시험용 초안. 공포의 온도를 재는 버전. 아주 작은 웃음. 기쁨이 아닌 선고 같은 소리. 그가 액자를 만지자 사진 속 얼굴 없는 친구가 잠시 빛나더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안도할 만큼의 엔딩. 하지만 다시 재생하도록 만드는 미완의 여백. 벽시계는 3313에서 멈췄다. 거울 위엔 33, 3이 흐렸다. 순이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 그 아이는 문턱에서 두 번째 사탕을 기다려. 삐긴 경고음, 녹음기 용량이 찼다. 파일이 차면 화자가 말했다. 누군가 덮어써진다. 누구? 더 크게 숨 쉬는 사람. 아, 거울 속 유리 한 겹 너머 흐릿한 얼굴 하나가 가까워졌다. 돌비도 화자도 아닌 누군가. 그들은 그의 두려움의 박자를 맞추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화자는 거울 속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화면 앞에 앉아 헤드셋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 지금 나를 듣고 있지? 공간은 잡아당긴 종이처럼 얇아졌다. 사물들은 윤곽선만 남았다. 돌비는 알았다. 이제 덮었을 대상을 고를 시간임을. 아무도 사라지지 않게 해줘. 이미 늦었어. 화자가 말했다. 나는 그저 되풀이에 말할 뿐. 그는 거울 가장자리에 사탕을 올려두었다. 꺼진 향 3가닥 옆 아이에게 우리가 약속을 빚었거든. 복도 끝에서 거꾸로 걸어오는 작은 발소리. 그림자는 없고 포장지 구기는 소리만. 고마워요. 근데 아저씨는 가는 거죠? 아니, 난 그저 내 꿈속에 조용히 누워있을게. 녹음기가 짧게 삑 멈췄다. 빨간 불이 꺼졌다. 거울엔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Save to dream loop. 화자. 돌비가 말했다. 이제 여기서 멈춰. 멈출게. 정말? 소리가 멈췄다. 모든 게 멈췄다. 오직 숨소리만 길고 일정하고 아주 가까이. 지금 듣고 있다면 전원일걸. 속삭임은 이야기안이 아니라 청자의 마이크에서 울렸다.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하지만 숨소리는 꺼지지 않았다. 헤드셋을 지나 화장실 거울에 맺혔다. 김서린 유리에 흐릿한 글씨가 나타났다. 끝났어. 다시 재생할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플레이를 눌렀다.